한국은 미국 없었으면 아직도 논이나 갈고 있었겠지.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들려온 그 말에 빈민수의 손이 멈췄다. 컵라면을 젓던 플라스틱 포크가 떨리고 있었다. 토론토 시내 건설회사 휴게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동료들도 민수를 힐끔거리며 보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회사에서 유일한 한국인이 바로 민수라는 것을. 말을 한 건 팀장 데이브였다. 붉은 얼굴에 맥주배가 나온 중년 남성으로 항상 큰 소리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다. 그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을 때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계속 젓기만 했다. 맞지, 민수. 너희 나라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북한이랑 똑같았을 거야. 데이브의 말에 몇몇 동료들이 낄낄거렸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마셨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지만 화가 나서인지 라면이 뜨거워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민수는 항상 조용하네. 동양인들 특징인가? 젊은 동료 브래드가 거들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휴게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맛있게 먹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데이브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더 격한 반응을 기대했던 모양이었다. 민수는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캐나다에 온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순간들이 찾아왔다.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슬펐고, 이젠 그냥 무감각해졌다. 마치 비에 젖은 옷처럼 축축하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고 다녀야 하는 옷 같았다. 오후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민수의 머릿속엔 데이브의 말이 맴돌았다. 크레인을 조작하며 철골을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 생각이 났다. 올해 70이 넘으신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10살이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으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다. 그때 아버지는 그래도 고마운 일이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데이브의 말은 달랐다. 거기엔 고마움이 아니라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인인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선명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민수는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다. 삼성과 LG의 신제품 소식, K-팝 아이돌들의 빌보드 성과, 한국 영화의 칸 영화제 수상 소식들이 줄을 이었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변했는데 데이브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1950년대에 머물러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아내 수진과 딸 지민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지민이는 올해 16살로 조기 입학하여 대학교 1학년이 되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어도 유창했다. 수진이 한국 문화를 잊지 않게 하려고 애써왔기 때문이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한국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지민이가 밝게 말했다. 한국의 IT 기술과 경제 발전에 대해서요. 교수님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지민이는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래, 잘했다.
우리나라 정말 많이 발전했지.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물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좋지 않네. 민수는 잠깐 망설였다.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지민이에게는 더욱 그랬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수지는 눈치가 빨랐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다. 그날 밤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진이 다시 물었다. 정말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뭐라고 하겠어. 괜히 문제만 커질 텐데. 문제가 커지면 어때?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인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수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자신 같은 이민자에게는 더욱 그랬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수의 일상은 반복되었다. 하지만 데이브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민수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점심시간에 그는 다시 시작했다. 민수, 너희 나라 김치 냄새 정말 지독하다던데. 집에서 그거 먹으면 온 집안이 냄새나지? 몇몇 동료들이 웃었다. 민수는 이번에도 조용히 자신의 도시락을 먹었다. 아내가 싸준 김치볶음밥이었다. 실제로는 향긋하고 맛있는 냄새였지만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너희 나라 사람들께 먹는다면서 정말이야? 이번엔 민수의 젓가락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 데이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동료 중 한 명인 마이크가 말했다. 뭐가 심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민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데이브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자존심이, 정체성이,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 일들이 며칠 더 계속되었다. 데이브의 도발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민수, 너희 나라 대통령이 여자라면서 여자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야 한다면서 힘들겠네. 우리는 자원에서 가는데 K-팝이 유명하다는데 남자들이 화장하고 춤추는 게 이상하지 않아? 매번 민수는 참았다.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데이브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한 주간의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수도 사물함에서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데이브가 다가왔다. 민수, 너 정말 신기하다. 아무리 놀려도 화 한 번 안 내네. 동양인들은 원래 그런가? 아니면 너만 그런 거야? 민수는 사물함 문을 닫으며 짧게 대답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아, 그래? 그럼 이것도 신경 안 쓸까? 데이브는 민수에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이 떠 있었다. 이게 너희 나라 옛날 모습이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직도 이 모습일 텐데.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민수의 손이 멈췄다. 사물함 열쇠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데이브는 화면을 넘겨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부대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너희 할아버지도 이랬겠지.
미군들한테 초콜릿 달라고 손 벌리고. 왜 말 안 해? 부끄럽나? 사실이잖아. 데이브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 점심시간에 맥주를 마신 듯했다. 아니면 이건 어때? 데이브는 또 다른 사진을 찾아 보여줬다. 이거 뭔지 알지?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민 수용소야. 너희 가족들도 이런 데서 살았겠네. 텐트에서 말이야. 민수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정말 재밌는 게 너희 나라는 우리가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 미군 나가라고 데모하잖아. 배은망덕하지 않아? 브래드가 옆에서 낄낄거렸다. 데이브, 너무 심한 거 아냐?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민수야. 너 왜 얼굴이 빨개졌어? 화났나? 데이브는 민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했다. 아니면 이건 어때? 요즘 북한이 미사일 쏜다면서 무서우면 우리한테 또 도움 요청할 거 아냐? 그때도 고마워요. 미국 갈 거지? 민수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다. 사물함 문을 붙잡고 있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말이야. 너희 대통령들 보면 진짜 웃겨. 감옥 가는 사람이 한둘이냐? 나라 제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우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나라가.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10살의 나이에 전쟁의 참혹함을 겪어야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도. 데이브.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데이브를 멈춰 세웠다. 뭐, 당신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민수는 천천히 데이브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와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을 무시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데이브는 당황한 듯했다. 항상 조용했던 민수가 갑자기 맞서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이다. 뭐라고? 너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주변에 있던 몇몇 동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다. 당신이 보여준 그 사진들, 그 폐허와 가난한 말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금 말한 그 텐트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였어요. 데이브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민수는 계속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절을 견뎠는지 아세요? 단순히 미국의 도움만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로 버텨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당신이 쓰는 스마트폰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그리고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어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논이나 갈고 있을 나라의 현실이에요. 휴게실이 점점 조용해졌다. 다른 동료들도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이 보여준 사진의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제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민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데이브는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그렇게 경멸하는 그 구걸하던 아이들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만든 게 지금의 한국이에요. 그들의 자식들이 노벨상을 받고 하버드 교수가 되고 구글과 애플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손자, 손녀들이 BTS가 되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어요. 봉준호가 되어 아카데미상을 받고 있어요. 이게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나라의 현실이에요. 휴게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당신의 모욕을 참아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가 참는 것이 당신에게는 약점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 나라와 제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제 아버지 세대를 모욕하고 제 조국을 깔보고 제 민족의 존엄성을 짓밟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데이브가 화를 내며 민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단지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나라가 무지한 편견에 의해 비하받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휴게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 말이 맞아. 마이크가 입을 열었다. 데이브, 너 너무 심했어. 민수는 여기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맨날 그 사람 나라를 가지고 놀려댔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다른 동료도 거들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데. 내 딸도 케이팝 좋아해서 한국어 배우고 있어. 데이브는 당황했다. 평소에 자신을 따르던 동료들이 갑자기 민수 편을 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뭘 알아? 그냥 데이브, 팀장보다 상급자인 현장 감독관 톰이 나타났다. 그는 방금 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내 사무실로 와. 데이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톰을 따라갔다. 휴게실에 남은 사람들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여전히 사물함 앞에 서 있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 같았다. 자신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민수, 잘했어. 마이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진작에 그랬어야 했어. 데이브 저 녀석. 맨날 사람들 놀려대더니 드디어 혼났네. 고마워요. 민수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일어난 일이 자신의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왜 진작에 그러지 못했는지 아쉬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지민이는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수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아빠 표정이 좋아졌네요.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별일 없었는데. 하지만 수지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고 지민이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드디어 해내셨네요. 그래, 당신다워. 항상 참기만 할 줄 알았는데. 수진도 기뻐했다. 하지만 혹시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민수의 걱정에 수진이 대답했다. 그럼 어때? 당신은 실력이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다.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데이브는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톰 감독관이 전체 공지를 했다. 데이브는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 팀은 마이크가 임시로 맡을 예정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 마이크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 미안해. 사실 데이브가 너를 괴롭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리지 못했어. 괜찮아요. 이제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톰 감독관이 너 찾더라. 오후에 사무실로 가보래. 오후 3시 민수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톰은 50대 후반의 베테랑 감독관으로 항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앉아. 민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금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먼저 사과할게. 데이브의 행동을 더 일찍 제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 민수는 의외의 말에 놀랐다. 사실 다른 직원들로부터 데이브에 대한 불만을 몇 번 들었어.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 그런데 금요일에 직접 목격하게 된 거야. 톰은 잠시 멈추고 계속했다. 너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과 논리로 대답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했지. 감사합니다. 데이브는 이미 회사를 떠났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야. 톰은 서류를 하나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민수는 서류를 받아보았다. 승진, 발령서였다. 일반 작업자에서 팀 리더로 승진하는 내용이었다. 이건 왜요? 너는 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어. 실력도 뛰어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 그리고 금요일에 보여준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고 확신했어. 너라면 팀을 잘 이끌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천천히 승진 발령서를 받아들였다. 자신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인정받게 될 줄은 몰랐다. 휴게실로 돌아가자 마이크가 웃으며 다가왔다. 축하해, 팀 리더. 고마워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수는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민수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데이브의 모욕, 자신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맞서게 된 이야기까지.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고생했구나. 아버지가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한국전쟁 때 이야기 말이야. 너도 알잖아. 아버지가 어렸을 때 미군 부대에서 음식을 얻어먹었던 일. 민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줄 몰랐다. 아버지,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어요. 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덕분에 제가 오늘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요. 민수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가족들에게 승진 소식을 전했다. 가족들과 함께 한국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민수는 데이브가 김치 냄새를 조롱했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치찌개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로 느껴졌다. 아빠, 뭘 그렇게 웃고 계세요? 지민이가 물었다. 그냥 행복해서. 다음 날부터 민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팀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민자 동료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게 되었다. 몇 달 후 회사에 필리핀에서 온 호세라는 젊은 직원이 들어왔다. 민수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호세는 빠르게 팀에 적응할 수 있었다. 민수 씨, 감사해요. 처음엔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편해졌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니까요. 그해 여름 회사에서 문화 다양성 이벤트를 열었다. 민수의 김밥과 떡볶이는 동료들에게 큰 인기였다. 민수, 이거 정말 맛있다. 마이크가 엄지를 들어 보였다. 가을이 되자 민수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의 건설회사와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 한국적인 업무 방식들이 그리웠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민수는 회사에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 몇 년이 흘러 민수는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의 올해의 최우수 매니저상을 받게 되었다. 시상대에 선 민수는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동료들,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몇 년 전을 생각했다. 데이브의 모욕적인 말들, 자신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일어선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몇 년 전 데이브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침묵을 깨고 일어서는 용기를 배웠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데이브는 틀렸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나라였다. 아니, 이미 그 이상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나라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침묵을 깬 목소리가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나는 김민수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꿈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이다. 일기를 마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토론토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국인이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자신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한국인 김민수로서